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수진입니다. 앞장서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한수진이 만난 사람. 오늘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육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그 해답과 고민을 함께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미래교육학자, 미국 버지니아대 교육공학과 유태호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2년 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일자리 미래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7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미래학자들은 또 앞으로 20년 내 직업의 47%를 컴퓨터나 로봇에게 빼앗기고 2030년까지 전 세계 약 20억 개 일자리가 로봇과 컴퓨터 알고리즘 때문에 사라질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2016년 초등학교 입학하는 어린이들의 약 65%는 현존하지 않은 새로운 직업도 또 얻게 된다고 합니다. 또 미래 일자리 중에 60%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어떤 변화가 올지 걱정도 되고 또 기대가 되고 뭐 여러 가지가 교차하는 그런 시점인데요. 자,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오늘 이분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대 교육공학과 유태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교육공학 전문가, 미래교육학자 이렇게 교수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근데 교육공학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학문인가요? 교육공학은 저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이제 교육에 이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예. 근데 이 교습법에 대한 것들도 이제 저희가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학습법에 대한 것들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이제 학생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미래 교육학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아무래도 테크놀로지를 많이 이제 팔로우를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어떠한 교육의 변화와 어떠한 그런 테크놀로지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란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변화를 먼저 보고, 예. 교육의 이제 방법들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런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이야, 효과적이야,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 주요 연구 분야는 학습 분석학이라고 하는데, 학기가 보통 16주잖아요. 네. 근데 학기가 시작하면 2주가 되면 학생들이 파이널 성적을 예측을 해요. 그래서 기말 성적이 넌 F야, D야, A야, 이걸 예측을 먼저 해서, 근데 예측만 해주면 당황스럽잖아요. 너 앞으로 14주 뒤에 너는 F가 뜰 거야라고 하면 이제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너는 이렇게 문제가 현재 있으니까 앞으로 14주 동안 이렇게 하면은 D가 될 수 있고 C가 될 수 있고 B가 될 수 있고 A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이제 예측값들을 제시해주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기가 시작할 무렵 아직 뭐 시험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네네. 이번 학기에 너는 대강 어느 정도 학점이 나올 것 같다, 이거를 예측을 한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학기 시작한 후에 네. 이제 2주 동안에 이제 학습 그런 활동 갖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학생들의 그 나머지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데모그래픽이라든가 지오그래픽이라든가 사회 경제적인 변수나 이제 학생들의 다양한 변수들을 이제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풀타임 학생이냐, 파트타임 학생이냐, 그런 부분들, 그런 것도 성적에 영향을 미칠 네. 것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고등학교 성적이 어땠다. 그래서 고등학교 GPA도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뭐 부모님의 경제력도 들어가고 되게 다양한 변수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 그다음에 학생들은 속성 변수로 해서 인종 같은 것도 들어가요. 그래서 백인일 때, 아시안일 때, 그다음에 이제 흑인일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도 집어넣어서, 그다음 남자가 공부 잘할까요? 여자가 공부 잘할까요? 여자가 공부를 좀 더 잘하거든요. 그게 또 남녀의 뭐 차이가 있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여자한테 변수값의 그 상수값을 좀 더 주고요. 그래서 그러한 계산값들을 저희가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의 이제 그 파이널 성적을 예측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어떤 예측을 바탕으로 결국은 이 학생이 좀 더 좋은 학습 효과를 거두기 위한 그렇죠. 네. 그런 방향도 또 제시를 하게 되고 그런 관련한 연구도 하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또 공부를 위한, 어떻게 잘 가르칠까를 위한 그런 공부를 또 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죠.
야, 근데 이걸 뭐 아까 뭐 테크놀로지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관련된 쪽도 좀 잘 아셔야 되겠어요. 뭐 컴퓨터라든지 뭐 IT 기술이라든지.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한 관련된 기술을 근데 저희가 개발자로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활용하는 입장에서의 이제 그 테크놀로지의 활용 부분이 저희가 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 어떠한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설계 파트에는 많이 들어가서 하거든요. 아, 그래서 VR이라든가 AR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저희 버지니아 학습에 대학교에 도움이 되는. 네. 그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 교육공학과 교수들이 가서 이제 이러이러한 교육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하고요. 네. 그다음 설계도 같은 거 짤 때도 저희가 들어가긴 하는데 예. 실제로 개발하는 건 아니고 예. 저희는 이제 교육공학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헷갈리시는 게 교육공학을 했다고 하니까 교육 관련된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라고 많이 예.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교육공학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는 그렇군요. 전공입니다. 활용을 해서 네네. 그러니까 교육의 방점이 꽝꽝 찍혀 있는 겁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쓰신 책을 보면 네네. 첫 번째 책이네요. 이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다. 네네. 이런 제목이란 말이죠. 네. 좀 무겁죠. 네. 근데 요 위에 이제 4차 산업혁명 빼고 말이죠. 네네.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네. 교육이 희망이다. 아마 이런 책을 냈으면 뭐라 그럴까요? 지금 다들 좀 비난과 야유가 오지 않을까. 그쵸. 우리 교육이 지금 너무나 맞습니다. 문제가 여러 네. 가지 많아서 말이죠. 네네. 예. 네. 참 힘든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 교육의 희망이다. 아무래도 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정말 교육이 희망인가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교육의 희망이다라는 부분을 말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앞에 붙인 이유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그 교육공학자로서 미래교육자로서 하다 보니까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방향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기술 지배적인 혁명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이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산업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본질이다. 예. 네네. 아까 소개할 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일자리를 우리가 빼앗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 그것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편해지려고 누군가에게 뭘 시켰어요. 근데 그걸 시켰다고 해서 우리가 일자리 뺏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이 개발되고 기술이 발달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는 혁명이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해서 최근에 뭐 52시간 근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우리가 근무하는 게 우리의 삶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느끼면서 근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볼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주일에 52시간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거 이상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52시간이라는 걸 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있어서 핵심 내용이 우리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가치 혹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게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갑질이라는 부분도 참아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정말 내가 이거를 참고 열심히 한 달 또 일하고 나면은 요번 달 말에 들어올 이제 그 그렇죠. 경제적인 이제 네. 혜택에 대한 부분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해오던 예를 들어서 60시간, 50시간 뭐 이렇게 일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인데 해오고 있었다는 생각들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식의 시스템은 산업혁명이 시작하면서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된 시스템이거든요. 아. 근데 우리가 한국의 역사만 쳐도 5,000년이잖아요. 그렇죠. 5,000년 역사 중에 200년 정도밖에 안 된 시스템을 갖고 우리는 되게 이렇게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이게 정답인 것처럼 그렇죠. 네, 당연한 네, 것처럼.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현재 그 시스템 내에서만 바라보면서 현재 상황만 바라보면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육이 희망이야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인간답게 살려면 혹은 인간답게 그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시기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사람의 노동력으로 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 거고요. 사람의 창의력이나 사람의 그런 비판적 사고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힘으로 하는 노동력으로 하는 일들은 기계가 대체하고요. 사람은 이제 머리로 하는 일이나 자기의 감수성이나 감성 그리고 인성이나 이제 협업 이런 부분에 오히려 포커스를 더 맞추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읽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의 체제는 계속 갈 거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되게 큰 혼란의 시기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교수님, 근데 네. 지금 있는 직업들 중에 상당수가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것은 네. 사실이죠. 네. 네, 사실인데 네. 그만큼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 새로운 일자리에 있어서도 예. 우리가 지금처럼 긴 시간을 일하는 게 아니고요. 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지만 많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일들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가령 주 52시간이 아니라 한 주 30시간 일하고도 주 8시간 정도 일하고도 네, 얼마라고요? 다시 얼마요? 네, 주 8시간 정도 일하고도 이제 그 월급이 나올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의구심들을 많이 갖는데 네.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하려는 그런 근본적인 목표거든요. 주 8시간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신의 네. 남는 시간들이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삶의 그 여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자신의 여가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당장 내일 은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24시간을 일을 하다가 24시간을 놀아야 돼요. 그럼 24시간 동안 할 게 되게 없거든요. 예. 뭐 영화나 드라마 보는 그런 것도 얘기들 많이 하시죠. 네네 하루 이틀인데 그래서 정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뭐고 내가 푹 빠져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음악이라든가 미학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그 주제라든가 예. 관심사들이 꼭 있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맞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교육도 변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예. 네. 그러니까 교육도 지금 이 상황으로 그대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좋긴 좋은데 말이죠. 주 네네. 8시간 근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월급이 나올까 하는 생각이 네. 자꾸만 듭니다. 그리고 네. 뭔가 일자리가 이게 없어지게 되면 뭔가 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네. 아까 어떤 새로운 일이 가령 가능한지에 대해서 머리에 떠오르지가 않으니까 네. 이 4차 산업하면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지만 이 걱정부터 드는 것도 좀 사실이에요. 우리 네. 아이들이 과연 뭐 먹고 살까, 뭐 무슨 일을 하게 될까.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점도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 교육에서는 어떤 점이 좀 가장 문제라고 보세요? 한국 교육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예. 교육의 중심에 학생이 없다는 것 같아요. 학생이 없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시 제도를 바꾸든 교육 제도를 바꾸든 학생이 중심이 돼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입시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내용들이 주요 그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한다는 거는 학생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줘서 그 친구들이 학습을 잘하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나가서 그 사회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지금은 학생들은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나서 평가가 결과가 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한 학기 동안 수학 수업을 들었는데 C를 받았어요. 혹은 D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70점이나 60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듣고 거의 6개월 동안 시간을 썼는데 한 수업 내에서 60% 이상을 못 맞췄다는 거예요. 그럼 교육이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학 포기자들을 수없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왜 이 친구들이 지금 이 수학을 못 따라오는지를 분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평가는 그 앞으로 교육하기 위한 방향 제시용으로 써야 되는 거죠. 이 친구들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런 부분들을 B나 A 학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자들이 뭘 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쓰고 한 학기나 1년을 썼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한 수업에 대한 그 마스터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해도나 숙련도가 향상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되게 교사 중심이고 행정 중심이에요. 그래서 평가가 공정하면 모든 게 됐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선생님 입장에서도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과학을 나눠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이 교육받은 형식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배웠으니까 국어를 가르치는 거고요. 예.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웠으니까 수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학생들이 따르는 거지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에는 국어만 배우고 싶어서 말해서 앉아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도움이 된다면 음악과 수학도 같이 가르칠 수 있고 뭐 영어와 과학도 같이 가르칠 수 있고 국어 시간에. 네, 그러니까 예. 그 섞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가야 되는데 한국 교육에서는 학생이 중심이 아니고 교육의 중심이 교사나 이제 정책이 있지 않나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빠져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면에서는 교수님도 뭐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다가 네네, 미국 가서 그렇죠. 공부를 하러 네네. 가셨으니까 네. 시스템이 좀 많이 다른가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딱 극단적인 예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육 현장에서 어떤 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1 더하기 1이 뭐지?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학생이 3이요 라고 얘기하면 한국 교실 현장에서는 교사분께서 너는 틀렸어. 3이 아니야 2라고 얘기하는 방식이라면 미국 현장에서는 너는 왜 3이라고 생각할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끌어내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학생은 뭐라고 생각하니? 4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5라는 그러니까 틀리다가 아니고 다른 관점에 대한 걸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왜 3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얘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들의 창의력을 계속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선생님에게 반항하기 위해서 3이라고 하는 경우야 뭐 그건 정말 문제지만 그렇지가 않고 이 친구가 3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들어주고 그런 생각을 다른 학급의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이제 그렇게 학생들의 생각들을 막 이끌어낸 다음에 그런데 수학에는 이제 수학적인 약속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더하기라는 거는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를 합쳐서 이제 그 결과값을 만드는 거를 얘기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수학적인 그런 이론이 왜 나왔나 어떻게 나왔나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운다 쳐도 당시에 피타고라스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다라는 그래서 그런 정리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너가 만약에 그 당시에 피타고라스라면은 어떠한 방식을 썼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냥 외우는 거죠. 일단. 그렇죠. 네. 외우고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되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왜 우리는 안 되고 거기는 되는 걸까요? 근데 사실은 미국도 2000년도 이전만 해도 그 3R이라고 그래서 읽고 쓰고 연산 수학하는 능력 위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비슷하게 가르쳤는데 비슷했었어요? 네. 근데 2000년도에 그 전미 교육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그 교육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예. 어떤 회의를 했냐면 야 21세기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가르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큰일 나고 우리 아이들도 큰일 나겠다. 그래서 4C라는 체제로 바뀌어요. 4C. 네네. C가 4개네요. 네, C가 4개입니다. 그래서 collaboration, 그래서 협업, 그다음에 critical thinking, 그래서 이제 비판적 사고력, 그다음에 creativity, 그래서 창의력, 그다음에 communication. 예. 그래서 4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교육 체제를 바뀌는데 그렇게 바뀌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틀린 답이 아니라 다른 답에 대한 인정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그리고 수준별 학습을 똑같이 하거든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네. 예를 들자면 그래서 한국도 우반 열반이 있고 미국도 우반 열반이 있다면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에 근데 미국에서는 열반에 들어갔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쟤는 그냥 수학을 나보다 잘하는 애. 근데 나는 저것만큼 수학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 나는 만약에 랭귀지 아트라고 해서 언어를 더 잘하고 싶거나 잘해요. 그러면은 나는 수학은 그냥 일반 반인데 이 언어에 있어서는 난 더 잘하거나 체육을 잘하거나 미술을 잘하거나. 근데 한국은 우반이 중심이 돼서요. 열반에 가면 나는 열등한 애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로 그냥 줄을 쫙 세워버리니까요. 그렇죠. 네, 네. 기준 하나로.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적표를 한국과 미국이 똑같이 받으면요. 한 학생이 10과목에 대해서 9과목이 수를 받고 한 과목이 만약에 우를 받았어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야, 너 왜 우가 있어? 아빠 때는 어땠는데 하면서 막 이런 얘기들 하면서 너 다음 학기에도 우가 나오면 뭐 성적을 그러니까 용돈을 깎을 거야부터 시작해서 이런 교수님도 식으로 그런 거 좀 당해보셨어요? 당해봤죠. 이런 제재가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미국에서는 이 9개의 수를 받은 거에 집중을 해요, 부모님들이. 와, 너 9개의 거의 이제 모든 과목을 수를 받았네? 그러면서 그 잘한 부분에 대한 칭찬을 한 다음에 그런데 우가 하나 있는데 이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니?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때 뭐 수업 문제가 어땠고 이렇게 나는 뭐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은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볼까 하면서 이제 그
우를 술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같이 모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차이가 큰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우를 받으면 학생 잘못이고 그 아이들 잘못이고 그래서 그거를 다음 학기에 못 올리면 또 아이가 처벌을 받는 그러니까 용돈을 깎인다 예를 들자면 예. 이런 부분들에 그게 되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자, 뭐 여러 가지 뭐 여건이나 뭐 사회적인 그 뭐 문화나 뭐 아마 뭐 분명히 환경이나 차이점은 있을 겁니다. 네, 뭐 네. 일률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네. 하여간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이런 식의 교육은 안 된다라고 해서 미국이 그렇게 일찌감치부터 좀 고민을 시작했다는 네,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고민은 좀 우리가 함께 좀 공유해 보고 네네. 그 중에서 또 좋은 점은 또 우리가 가져오고 네, 맞습니다. 그래야 될 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아까 200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막 밀레니엄 시작할 때인데 네네. 참 일찌감치 고민을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좀 그러면서 뒤늦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2부에서 그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기로 하고요. 교수님. 노래 한 곡 듣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교수님께 추천곡을 부탁드렸더니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 네, 좀 이라고, 오래된 노래죠. 예, 골라주셨어요. 네. 예. 혹시 무슨 좀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 노래를 골라주신데? 제가 그 한국의 공교육 제도 내에서 이제 대학 입시도 준비하고 하면서 이제 공부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다가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 홍익대학교라는 그 대학교에 그룹 사운드 블랙테트라라고 있어요. 예. 네, 거기에 이제 오디션을 보고 이제 뽑혔던 그 곡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내가 거기 알아주는 그룹인데. 바로 지금 뛰고 있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뛰는 힘 All Love FM.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될지 미래교육학자 유태호 미국 버지니아대 교육공학과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2부 계속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자, 네. 1부 마무리해서 미국은 진작부터 이 교육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일찌감치 큰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네, 정말 맞습니다. 중요하고도 큰 고민을 시작했고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런 변화들이 준비되고 일어나고 있는데 학습혁명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학습혁명 어떤 내용의 혁명이라고 보면 될까요? 왜 혁명이라는 표현까지 쓰냐면요. 기존에는 주로 성적 중심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듣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로 평가를 받고 그러고 나면은 뭐 A든 B든 C든 뭐 F든 받아서 1등부터 꼴등까지 이제 줄을 세우는 이런 그 성적이나 순위 같은 거를 매겼잖아요. 예. 근데 지금 바꾸려는 시스템, 미국에서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는 시스템은 역량 중심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역량 중심 평가 시스템.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그 시험은 똑같이 볼 수 있는데 예. 시험을 보고 나서 끝이 아니고요. 결과가 아니고 시험을 본 게 이제 시작점이 돼요. 그래서 수학 시험을 봤는데 70점 맞았다, 50점 맞았다 그러면 그때 아이들이 왜 이런 문제를 틀렸고 뭐가 문제인지를 분석을 하고요. 교사들이 이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래서 그렇게 학습 플랜을 짜는 그 기준점으로 삼거든요. 예. 그리고 아이들을 뭐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이렇게 그 과목별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8가지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8가지 역량에는 분석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복합적 의사소통, 리더십과 팀워크, 디지털, 양적 리더러시, 세계적 시각, 적응력, 진취성, 모험정신, 진실성과 윤리적 의사결정, 마음의 습관 또는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8가지 중심으로 역량을 평가해서 이 학생들이 꼭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앞으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역량들을 고등학교 4년 동안 미국은 이제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4년 동안 고등학교인데 그 4년 동안의 고등학교 동안 이런 역량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이제 디지털 락카라는 개념에 이제 담아 넣는 이런 식으로 평가라는 것들로 시스템을 바뀌겠다는 게 2020년도에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런 역량 중심의 평가가 된다고 하면 뭐 영어 몇 점, 뭐 역사 몇 점, 뭐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지.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요. 과목별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제 2차 세계대전을 만약에 예를 들면요. 예. 지리 시간에는 지리적 위치를 보고 지리적 관계를 보고요. 경제 시간에는 경제적 관계를 보고 뭐 역사 시간에 역사적 그런 관계를 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런 식의 이제 학생들이 2차 세계대전에 예를 들어서 처칠이 그 결정을 해서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했을 때의 상황을 만약에 생각해 보면 예. 이게 꼭 지리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복합적으로 결정된 문제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제대로 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사분들이 다 와서 이제 수업을 커리큘럼을 짜죠. 그래서 이 하나의 그런 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그러니까 시각을 갖게 해주고요. 예. 평가도 마찬가지로 너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처칠이었다면 너는 어떤 결정을 내릴래? 그럼 그냥 나는 이렇게 할래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나만의 근거에 의해서 나는 이런 결정이 더 옳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영국 옆에는 프랑스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객관식으로 묻는 게 아니고 당시에 그 자기가 그때 당시에 가서 전체 상황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결정까지 내리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성적이 없는 성적표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미국은 그게 네네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역량 중심 성적표를 제가 그렇게 이름을 표현하는 붙인 게 이제 거군요. 성적이 없는 성적표. 왜 그러냐면 거기는 A, B, C, D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요. 아니 근데 우리가 성적표에 성적을 써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건 분명히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네. 예. 네. 근데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는요. 네. 우리가 1차부터 3차까지 산업혁명 시대에는 예. 주로 이제 기업 중심의 그 산업혁명들이었어요. 음.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사람의 지위가 향상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 중심의 산업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근대 공교육이 처음 시작된 거는 1차 산업혁명 시대가 끝날 때쯤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쯤에 시작이 됐는데 근대 공교육이 시작하면서 공장에서 이제 생산량에 따라서 월급 같은 거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아지면은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월급도 늘어나는 방식이잖아요. 예. 근데 그 전까지는 대학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했냐면 구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교수들이 3명이나 뭐 5명 정도가 있어서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말로 물어보면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설명했는데 그게 이제 미흡하면 다시 한 학기를 더 듣거나 그래서 그 해당 수업에 대한 이제 마스터리 그러니까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부분들이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야 대학에서도 학생들 가리킨 수대로 그 교수들한테 돈을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학생들 수에 비례해서 네네네. 예, 월급을 준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페리시 교수라는 분이 예. 그럼 나 객관식으로 평가할래. 그래서 화학과 교수님이었는데 아. 그래서 객관식 시험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이전에는 객관식 시험도 없었군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구술 평가를 하던 시대에서 이제 객관식 평가를 하면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주변 교수님들이 그거를 이제 만류하는 게 아니고 학생 수가 늘어났기 그죠. 때문에 아 나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되게 많이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육적인 목적에 의해서 학생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평가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객관식 평가 방식이 도입된 게 아니고 이런 그 산업혁명 시대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영향이 교육을 바꾼 케이스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뭐 150년 동안 해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50년도 가야 될 방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육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사람 중심의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 교육의 본질을 찾고 사람의 인성 그리고 사람의 그런 가치라든가 역량을 끌어내는 교육이 되는 방향으로 교육의 변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네. 그래요. 참 이런 A, B, C, D 네. 그야말로 점수로 평가되는 그런 네네. 성적표에 정말 얼마나 많은 참 눈물을 흘렸습니까? 네, 맞습니다. 참 아이들이 네. 여러 가지 장점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네. 성적표에 기죽고 말이죠. 네. 힘들어하고 네. 얼마 전만 해도 이제 또 방학한다고 해서 다 성적표 한번 또 집으로 다 정말 또 다들 난리 났을 거예요. 뭐 네. 남의 이야기 할 때도 아니고 저도 더 비슷한데 말이죠. 네. 근데 어찌됐건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그런 성적표는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점수로 평가되는 2020년도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입니다. 2년 후네요. 네. 예. 근데 이렇게 하려면 당장 교사들도 굉장히 많이 네, 맞습니다. 변화해야 될 것 같고 네네.
교사들의 업무도 상당히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교사, 교수, 평가자의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교사 재교육은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예.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교사라고 생각하고 저희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아기 때 배웠던 학교 교수의 모습을 생각하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되게 컸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교육자로서 이렇게 교육을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회초리를 맞아도 집에 가면은 그 선생님한테 따지러 부모님이 가는 게 아니고 애 손 붙잡고 가서 얘 좀 더 훈육을 더해서 좋은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교육이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교권이라는 것들이 많이 무너진 것도 가르치시는 분이 되어가는 게 하나의 문제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역량 중심 교육 방법이 오히려 교권에 대한 그 확보, 그러니까 더 향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을 바라볼 때 평가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개인 어떤 부분들을 정말 좋아하는지, 어떤 부분들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 다른 뭐 서류 작업이나 다른 부분들에 대한 많은 시간 쓰는 것들을 이제 에듀테크라는 기술들이 이제 발달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줄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남은 시간들을 조금 더 아이들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대를 가고 사대를 가고 해서 교사가 되시겠다는 분들이 대부분 그 살면서 혹은 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일에 치이셔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부분에만 치중하게 됐다면 근데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아이들이 좋고 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이 아들과 같이 이제 상호작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한국에서 강연을 많이 다니다 보면은 교사 강연들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한테 이런 재교육이 좀 필요한데 그래도 괜찮겠냐라는 말씀 많이 하시면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은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교사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게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지식의 그 전달의 시대에서 지식의 공유의 시대로 앞으로 바뀌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바뀌는 이유는 지식의 반감기가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한 내용이 내일 틀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단에서 막 열심히 얘기하시는 내용들이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찾으면 틀린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는 지식을 내가 말한 게 옳으니까 너가 듣고 외워서 암기해서 시험을 봐가 아니고요. 같은 내용의 지식이나 정보는 공유를 하고 예.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이제 그 같이 공유된 정보 내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하는 학습법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돼요. 근데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의 역할은 더 감소하게 되죠. 왜냐하면 AI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많게 되는데 그 얻은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고 아이들이 같이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건 교사가 옆에서 티칭이 아니라 코칭을 하는 역할들을 함으로써 이젠 가능해지거든요. 티칭이 아니고 코칭이다. 그렇죠. 그래서 코칭을 할 수 있는 교사의 수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재 그 티칭하시는 교사분들의 코칭에 대한 그 교사 재교육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어떤 교사 네, 일자리는 네, 네. 많이 줄어들겠지만 그렇죠. 네. 새로운 의미의 이젠 티칭이 아니라 코칭하는 그렇죠. 네. 예, 그런 교사로서의 역할은 또 새롭게 좀 부각될 것이다. 그쵸, 더 많이 네. 필요하게 될 것이다. 네. 예. 이래서 교육이라는 것도 우리 영어에서는 education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라틴어의 educare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거는 밖으로, 그다음에 디케어라는 건 끌어내다. 그래서 이게 그 밖에 있는 걸 주입식으로 밀어넣는 게 아니고요. 안에 있는 거를 역량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이런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도 끌어내는 게 교육이었고요. 한자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교는 이제 채찍을 들고 이제 부모나 이제 선생님을 모방하는 거를 가리킨다면 육은 이제 아이를 이제 엄마가 이제 품에 안고 길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와 육이 합쳐져서 예.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의 그런 인성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가치를 끌어내는 것들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오면서 교회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는 게 이제 동양과 서양에서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예. 많이 얘기되고 있는 핀란드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캐나다 이런 데도 교과목 체제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국영수 가사가 과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과목 체제인가. 그래서 그걸 다 부셔서 아이들이 개인 맞춤형 학습을 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이러한 수업을 더 듣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배우고 싶어요라는 것들을 위해서 학생 교사분들이 이제 커리큘럼 다시 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야말로 정말 교육 현장 한가운데 학생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교실한 네, 건. 맞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수업, 내가 배우고 싶은 네, 맞습니다. 공부. 네. 그렇군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지금 우리도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대학 입시 관련해서 네네. 또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아마 우리 대학 입시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도 교수님 뭐 여러 가지 고민 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예.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네, 좀 되게 민감한 얘기라서.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현재 이제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현행 이제 앞으로 당장 몇 년 안에 입시 제도를 거쳐서 그 친구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향후 5년이나 10년 뒤에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좀 관점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대학의 자율권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입시 제도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러니까 대학 수학 능력 평가잖아요. 예.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떠한 그 학습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예. 내가 대학에 가서 수학을 잘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역량을 보여주는 평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안 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점수화해서 그러니까 학교를 더 좋은 데를 가기 위한 기준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입시 제도의 문제 중에서 뭐 정시 확대냐, 뭐 수시 확대냐 이런 아니면 뭐 학종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게 대학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그런 대학 기조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학에는 이런 친구들을 더 많이 뽑고 싶어. 우리 학교에는 뭐 끈기 있는 친구가 더 많이 필요해. 뭐 창의력 있는 친구가 더 많이 해.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고 그거를 뽑기 위한 방법도 대학이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게 예전에 뭐 본고사도 있었고 예. 혹은 뭐 다양하게 논술형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이제 가서 학생들을 프로젝트화 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를 많이 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미국에서는 취업할 때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 그 성적 보고 뽑지도 않고요. 어느 학교 보고 뽑지도 않아요. 어떻게 뽑냐면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를 길게 이 친구를 지켜보면서 한 번은 와서 불러갖고 이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번은 불러서 우리가 지금 현황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라면 어떻게 해결할래? 그리고 또 한 번은 불러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같이 넣어서 그 팀하고 어떻게 어우러지고 화합하는가를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 한 사람을 뽑아서 한 회사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친구인가를 보거든요. 예. 근데 한국에서는 입시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그런 부분보다는 주로 점수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뽑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일 수도 있는데 워낙 민감한 문제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행 문제에서는 답이 있다기보다는 조금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게 좀 옳지 않겠나 예.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자율성을 좀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네. 방향으로 네네. 입시 제도를 개선하면 어떨까 하는 네네. 그런 뭐 여러 아이디어 중에 하나겠지만 네네네. 그런 생각을 좀 피력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네. 국가가 시험 문제를 내서 네네. 예, 평가를 해서 그걸 갖고 이렇게 그 점수에 따라서 네네. 각 학교별로 네네.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네네. 그런 거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 현재 그 이런 방정식이 설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직장을 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그 좋은 대학에 많이 간 거를 고등학교에서 광고를 해요. 우리 대학이 이만큼을 보내니까 우리 그렇죠. 학교에서는 이런 그 많은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보냈다고 하고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직장에 소위 말해서 이제 안정적이고 돈을 많이 주는 직장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 대학에서 이만큼 보냈다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방정식이 성립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말 배워야 될 교육 혹은 해야 될 받아야 될 교육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 좋은 대학에 많이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그러니까 초중고를 쓰고요. 그 다음에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해서 대학 4년을 써요. 그러니까 초중고부터 대학까지 어느 한번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하고 많은 시간을 쓰는 게 아니고요. 네. 입시 제도에 따라서
입시제도 이렇게 바뀐대. 네. 저렇게 바뀐대. 취업이 이렇게 바뀐대. 모 회사의 입시 그 시험이 이렇게 바뀐대. 이것만 추구하면서 자기 스펙 쌓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조금 추구해야 되지 않나. 지금 대학 입시에서 이 객관식으로 평가하는 거 네네.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해졌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하고 예. 한국이 있었는데요. 예. 네, 최근에 일본은 그 센터 시험이라는 거를 이제 논술형으로 변경하겠다고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식으로 평가를 하는 뭐 주관식 문제가 좀 있긴 있지만 말이죠. 네네. 예. 이런 방식은 좀 안 맞는 겁니까? 결국 이 시대 변화와는 안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맞다 안 맞다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예. 이게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평가 방식인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맞춰서 내 좋은 성적, 그러니까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 그러니까 초중고를 다니면서도 옆에 친구들은 경쟁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문제를 맞히고 다른 친구가 한 문제를 틀려야 내 성적이 올라가고 내가 좋은 대학을 가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하다는 게 창의력이나 아니면은 뭐 협업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옆에 친구랑 뭔가를 시험 시간에 뭔가를 하면요 컨닝이 돼요. 그러니까 부정행위가 되죠.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 창의력을 발휘하면요 틀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이 되게 교육 현장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 시험이 뭐 맞다 틀리다 이런 부분 문제보다는 예.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그 친구들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정말 깊이 빠져서 며칠 밤을 새도 또 하고 또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교육 현장에서 안 주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뭐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갈 아이들을 가진 학부모님들 네네. 아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면서 어느 정도 좀 해답을 얻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또 개개인의 노력만은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네네. 사회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큰 것 같은데 사회적인 고민은 또 고민이고요. 네. 우리 학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좀 고민하신다면 네. 어떤 좀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눈앞에 닥친 거는 당장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런 따라야만 하는 입시 제도고요. 근데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세상이 이제 바뀌는 모습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당장의 입시 제도를 준비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부모님들로서 해야 될 것들은 이 아이들이 실제로 살아갈 세상은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게 하고요. 그런 것들을 자꾸 발굴해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집안 내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그 고민하거나 다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너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게 이제 입시에 연관이 되니까 좀 필요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학습의 동기를 느끼는 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동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학습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학습 동기를 느끼는 게. 근데 그런 부분의 것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한 부분에 치중하기보다는 잘한 부분에 치중해주고 그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자꾸 발굴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너가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시대에는 그 한 가지 일만 잘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평생 직장의 시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A라는 직업을 가졌다가도 B라는 직업을 갖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나한테 주는 가치와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주는 가치 이 두 가지의 가치를 그러니까 가치가 자기 직업 결정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당장의 눈앞의 입시는 너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앞으로 바뀔 미래에 대한 준비를 안 하면 앞으로 너의 삶은 어떻게 보면 황폐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하면서 그러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4차 산업혁명 교육부터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네. 저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유태호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수진이 만난 사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